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조심인 것 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기도 하고 사람들의 상처에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운함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약국을 가서 어떤 약을 이렇게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네 약국에 없다라는 거죠. 혹시 주변에 이런 약이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건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 네가 알아봐라 이 말인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왜 저렇게 할까? 이왕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른 약국들의 약 보유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못해서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뭐 이 주변에 이곳 저곳에 좀 큰 약국이 있으니까 그곳 정도로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습니다. 물론 저의 입장에서 제 위주로 이제 생각한 건 맞습니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그대로 전달해 준 건 맞는데 그 다음 얘기가 조금 더 아쉬웠다라는 거죠. 뭐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이제 아프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병원을 계속 가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 나이 드신 이제 환자의 얘기와 간호사의 얘기가 이제 둘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는 경우를 종종 보죠. 이 간호사가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열을 맞는데도 예약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체열하는데 예약이 필요하냐고요. 간호사는 아니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와서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추정해 보건데 그 나이 드신 그 환자는 이제 체열을 할 때 언제든지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건지 뭐 그게 좀 궁금했던 거고, 뭐 이제 간호사는 그냥 와서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제 각각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뒷단에 약간의 설명만 좀 곁들였으면 서로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는 서로 좀 말이 이제 매끄럽지 않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네 보통의 일상에서 무수히 많이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잘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게 상대방이 바라지 않는 호의를 내가 그냥 먼저 해주면 그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상대방이 원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그 이야기를 그 호의를 전해야 그게 제대로 호의가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줘도 도움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고물가에 고환율에 이제 고금리에 경제상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쪼크가 되어가고 사이코가 되어가고 인간 말종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그래서 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큰 피해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는 게 참 안 그래도 복잡하다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무슨 사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건드리면요, 잘못 이렇게 엮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파구에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전에 야구 해설가로 되게 유명했던 하성일 이제 그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선택을 하셨죠.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날려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참 서글프죠. 씁쓸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돼서 그의 뒤통수에 칼을 꽂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참 세상이 무섭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옆에 달라붙어 서서
간이고 썰기고 다 이렇게 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상황이 뒤집어지니까 남몰라라고 성과버리고 이제 그래버리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지금의 현실이고 지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마음 굳게 먹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잘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엄난한 세상을,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 가려 만나고 좀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고 이래저래 나와 나의 가족에게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고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남들을 다 빚지고 산다 이런 개소리에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빚지면 인생이 지옥입니다. 빚을 사오고 엎치고 40년 50년을 어떻게 삽니까? 도망갈 수는 있겠습니까? 서글픈 얘기죠. 한 달에 이자로만 원리금으로 100만원씩만 은행에 갖다 바쳐도 삶이 턱턱 막힐 것 같은데 100이 아니라 200이나 300이나 400을 갚는다. 그냥 인생이 안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빚지지 않아야 되고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접근하는 놈들을 최대한 멀리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만히 있는데 웃으면서 밝고 환하게 다가오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깐깐하게 대하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밝은 표정으로 호의를 내보이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이고 악마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미남 미녀가 접근한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게 좋은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들이 악마이고 쓰레기이고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한 걸음 물러서서 주변 둘러보고 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천천히 움직이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또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